매 분기마다 우리는 라프텔에서 새 애니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애니가 재밌을 순 없죠. 몇 분만 봐도 재미없는데 하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이 재미없는 애니를 그만 보시나요? 재미없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1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 아니면 3화 정도는 봐야 알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기준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매체는 1화를 가장 공들여 만듭니다.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바이럴이 되고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화가 실망스러운 애니들은 그 이후도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은혼 같은 예외도 있겠지만요. 1화를 망치는 요소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시간 때우기용 것들, 몰입이 안되는 캐릭터와 설정,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서비스씬. 오늘은 이런 요소들을 기준으로 1화만에 망한 애니를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영상은 전 영상들처럼 분석가나 창작자의 입장이 아닌 시청자의 입장으로 다가간다는 걸 말해두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니 이렇게 애니를 보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취향이 여러가지인 만큼 제가 좋아한다고 더 좋은 애니라는 뜻은 아니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작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관객들에게 주인공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오프닝 장면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 親父ことエミヤ桐次が死んでもう5年。こんなだだっ広い武家屋敷に住んでいながら、親父は天涯孤独の身だったらしい。だから、親父が残したものは養子の俺が相続することになった。 이런 식으로 상황을 얘기해주는 나레이션,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사진, 그리고 남겨진 유산을 훑어서 보여주는 설정샷들로 구성을 하는 방식. 아니면 2번. 悪いな、さくら。無理をさせて。全然無理なんかじゃないですよ。私は好きでしていることですから。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넓은 집을 비추며 가족이 아닌 인물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부모님이 부재한 상황에 관객이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방식. 두 예시는 천지 차이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 단순합니다. 정보를 전달하자죠. 하지만 그뿐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장면들을 맹목적으로 보여주기만 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게으른 방식이죠. 천천히 패닝되는 설정샷이 모든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는 정보 전달보다 한 발짝 더 나가죠. 여기서 관객들은 시로의 아침 준비를 따라가면서 캐릭터의 삶에 던져집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시로의 아침을 함께 체험하면서 스스로 정보들을 깨닫게 됩니다. 집이 넓네? 부모님은 어딨지? 왜 사쿠라는 시로에게 요리를 해주지? 이런 의문들을 대사와 샷들이 간접적으로 해소시켜주면서 관객들은 더욱더 몰입하게 됩니다. PPT처럼 진행되었던 첫 번째 예시와 달리 3명의 관계와 거실의 구조를 전달해주려는 의도적인 샷 구성도 하고 있죠. 여기만 봐도 두 애니가 페이트의 방대한 설정을 풀어내기 위한 접근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는 애니라는 매체를 잘 못 살리고 지루한 설명을 남용하는 반면 하나는 몰입감 있는 비주얼을 사용하죠. 이처럼 좋은 애니와 나쁜 애니를 구별하는 기준은 의도에 있습니다. 대사와 연출을 보면서 왜 이런 대사를 썼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런 구도를 잡았을까?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1화에서 나타나는 의도는 한 시즌을 이루는 전체적인 테마, 연출 스타일이 되기 때문이죠. 좋은 의도는 다양합니다. 감정을 대변해주기 위한 샷, 캐릭터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사, 이런 건 다 고민과 창의적인 선택이 필요하죠. 반대로 망할 징조가 보이는 애니는 의도가 불순합니다. 시간을 때우고 싶다던지, 창의적인 설명을 하기 귀찮다던지, 돈을 아끼고 싶다던지, 1화의 모든 것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여줘야 제일 재밌을까라는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순간 애니가 진행될수록 연출에 힘이 빠지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예시를 하나 봅시다. 소드아트 올라온 2기의 1화입니다. 쏘아온 2기는 사실 나쁘지 않게 시작합니다. 오프닝부터 멋있는 설정샷들이 나오고 애니 속 게임인 건게일 온라인의 어두운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게임 속 TV 인물들이 말이 좀 많고 단순한 컷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긴장감이 유지될 만한 색감과 재밌는 샷들이 꽤 있습니다. 몰입감에 대해 생각을 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긴 몰입감은 1화 후반부에 완전히 깨집니다. 카페에서 키리토가 건게일 온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장면이죠. 저는 솔직히 이 장면의 의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건게일 온라인의 분위기, 데스건의 위험성, VR 게임의 부활 등 이런 정보적인 요소는 오프닝 장면을 통해 잡아뒀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굳이 카페에 주인공을 앉혀서 10분 넘게 설명을 듣게 합니다. 1화의 50% 이상 카페에서 앉아서 말만 하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오프닝을 통해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 장면이 완전 못 만든 장면은 아닙니다. 장면의 분위기에 따라 심각하면 클로즈업을 쓰고 흐름에 따라서 이런 재밌는 구도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본적으로 관객들을 과하게 이해시키고 싶다는 접근 방법이 보입니다. 말하는 도중 설명을 위해 컷어웨이 쇼트나 인서트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 게으른 연출 방법이죠. 전처럼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의도의 맹목적인 모습입니다. 재밌게도 쏘아온 이기는 전반적으로 전개를 질질 끌고 시온의 감정도 트라우마를 과시하듯 설명하는 장면들 때문에 템포가 완전히 죽어버리죠. 이런 애니는 내용과 컨셉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면 몰입이 되겠지만 일반 관객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 장면에서 애니의 연출력이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장면은 꼭 필요한 장면이지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넘쳐납니다. 캐릭터와 카메라의 위치, 샷 사이즈, 행동과 대사, 단순하지만 감독의 특색이 드러나는 순간들이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게으르게 연출하는 애니들이 액션 장면 같은 더 어려운 장면을 재밌게 연출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장면은 블루아카이브 애니의 장면입니다. 이 대화 장면은 놀랍게도 연출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정도입니다. 카메라는 모든 캐릭터들이 보일 수 있게 와이드샷을 자주 사용합니다. 컷수가 적으면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샷 사이즈가 줄 때 의도도 단순합니다. 캐릭터들의 표정을 보여줘서 귀엽다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죠. 대화하는 걸 보여줘야 해서 카메라를 잡은 정도입니다. 이런 성의 없는 연출은 애니 3화까지 계속되고 액션 장면들도 비슷하게 단조로운 연출로 긴장감을 전혀 조성시키지 못하죠. 1화의 초반을 보고 이 애니가 어떨지 바로 알 수 있는 예시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좋은 예시를 간단하게 하나 봅시다. 제가 느끼기에 대화를 가장 잘 연출한 애니 중 하나인 빙과의 초반 부분입니다. 관객들이 치탄다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서 제작진들의 의도는 오레키가 문학부에 들어갔다는 설명뿐만이 아니라 오레키와 치탄다의 성격을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치탄다가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는 성격인 걸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클로즈업으로 시작해서 치탄다의 거리감을 보여줍니다. 치탄다는 오레키에게 다가가는 입장이죠. 반대로 귀찮은 걸 싫어하는 오레키는 멀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인사도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치탄다의 샷 사이즈도 멀어지고 구성도 이런 이중 프레임에 갇혀있는 장면이나 프레임 끝에 몰아놓은 장면이 보이죠. 기본적으로 치탄다가 다가가 밀고 오레키는 빠집니다. 여기 카메라와 똑같은 관계네요. 이런 간단한 장면에도 빙과는 앞으로 계속될 캐릭터들 관계를 암시하고 보조해주는 연출들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구축해 나갑니다. 이런 걸 보면 시청자로서 안심하고 앞으로 이 둘의 케미를 기대하게 되죠. 몰입이 되는 정성이 들어간 장면입니다. 물론 이런 각본과 연출의 요소들이 애니를 즐기는 방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캐릭터들이 귀여워서 좋을 수도 있고 애니 특유의 설정과 세계관이 매력적이라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작진의 정성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런 매력적인 요소들이 더욱 빛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니가 성공할 수 있는 또는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예시 위주로 설명했지만 좋은 애니를 구별하려는 저의 생각 방식이 조금이라도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애니를 보면서 한번 이 장면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재밌게 보여줄까 라는 제작진들의 고민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애니가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해 사쿠라.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